자, 피해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1등급은 이거는 정말 살균제 때문에 죽은 거야. 2등급은 그냥 가능성만 높은 거야. 3등급은 가능성이 낮고 4등급은 좀 관련 가능성이 없어. 자, 이게 1, 2, 3,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촌 동생이나 여러분의 자식 또는 여러분의 동생이 3,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이 3, 4등급에 있는 피해자들의 70% 이상이 여전히 호흡기 질환으로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을 1, 2, 3, 4로 나눴다고 해서 3, 4등급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이들도 다 힘들게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비염, 폐렴, 편도염,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지만 폐 섬유화, 폐가 굳어가는 작용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정확한 살균제와의 연관성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여기 안에는요 10살짜리 아동도 있고요 6살짜리 유아, 3개월짜리 아이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분류한 기준이 뭐냐면 폐섬유화 여부래요. 그래서 폐섬유화가 뭐야? 폐가 굳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살균제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야.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약간 그런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3, 4등급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서 제대로 피해 보상이나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근데 이 둘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야. 이런 많은 피해자를 낳게 한 그 살균제를 만든 옥시 회사에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 지난 5월 2일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방안을 발표한 거죠. 그래도 여태까지 피해자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옥시의 한국 법인 대표예요. 외국분이시죠. 아타 사브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명을 통해서 나도 자식을 둔 부모다. 그래서 나도 그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기자회견장에 왔었죠. 그러면서 그가 사실 여기서 머리를 수그렸어요.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7월 달까지 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이 폐 손상의 판정을 받은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얼마? 100억 원. 100억 원의 정도의 가치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엔 이 금액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겨우 100억 원이요? 그쵸. 그 사람들은 아까 그 꼬마아이도 보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평생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한테 100억이 아니라 그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 정도의 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남은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그랬다가 이건 오직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4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Good morning, respected ladies and gentlemen. It is with a lot of humility and heavy heart 사과를 했어요. my sincere hope is that the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애기 봤습니다.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카메라. 아, 죄송한데 하지 마세요. 밀지 말고. 때리기도 했어. 휴. 피해자 아버님이세요? 임성준 군 말고 또 다른 피해자예요.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상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열받는 게 있어요. 이 살균 얼마 전에 이게 5월 4일 날 이게 이제 해결이 된 건인데 옥시에서 이 살균제 유해성 실험 관련 보고서를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걸 대학 교수가 돈을 받고 이걸 조작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해해. 이 살균제를 쓰면 몸에 안 좋아. 이거를 이 교수가 돈을 받고 또 그게 괜찮다고 해준 거야. 서울대 교수가. 그래서 조모 교수예요. 그 서울대 조모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체포가 됐죠, 지금. 어이없죠. 어이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옥시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옥시는 2011년부터 이 논란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011년 말에 주식회사 옥시를 유한회사로 변경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옥시라는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근데 이 법인을 회사를 해산하고 주주와 사원과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이 이름으로 다른 법인을 신설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파산을 하더라도 주주와 사원들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건 혹시나 이 회사가 책임을 뒤집어 썼을 때도 주주와 사원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형태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회사가 이렇게 변경된 사실도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지금은 사건이 좀 잠잠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되면 커질 걸 아니까 이게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피하려고. 그리고 2014년에 아예 회사명에서 옥시라는 이름을 아예 완전히 빼버리고 래킷 벤키저라는 앞글자만 따서 알비 코리아로 회사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 제품을 만든 이 회사가 알비 코리아라는 이제 회사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을 변호팀으로 서민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국가는 이건 기업의 잘못이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망자는 게다가 영유아가 다수예요. 근데 국가가 피해를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거 한 가지. 정말 옥시에선 몰랐던 걸까요?
옥시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한 분이 밝힌 비밀이에요. 2001년 왜 독성이 들어있는 가습제 살균제를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당시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원료가 독성 물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물건을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 PHMG라는 성분을 여기다 넣기로 한 거예요. 이 PHMG 성분을 좀 넣으면 훨씬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 안전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 절감되니까 이걸 과도하게 추진을 하면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린 거죠. 근데 기업이 쉽게 얘기하면 싸게 팔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좀 더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선 여기에 이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걸 몰랐냐? 그랬더니 당시에 회사 연구소 직원들은 알았던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연구소에 근무했던 직원이 경찰한테 가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도 했대요. 그게 이 검찰 수사가 확대된 계기라고도 해요. 그런데 위험성만 알고 있지 그게 폐에 들어가서 어떠한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또 질문 있어? 아니 옥시에도 연구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연구소에선 검토 안 했냐? 당시에 옥시에 있었던 연구소는 이름은 연구소인데 거창하진 않대요. 직원도 정규직 연구원 4-5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근데 옥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수백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검사를 거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레임, 그냥 뭐 사람들이 이거 좀 안 좋대라고 뭔가 불평이 들어오면 그때 제품을 점검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옥시는 왜 대응을 되지 않았는 겁니까? 옥시는 100% 외국 투자 기업이에요. 2011년 사건이 터지면서 이 래킷 뱅키저 본사에서 모든 절차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팀이 실세가 된 거야. 회사 법무팀이 제일 힘이 막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팀이 외부 김앤장하고 해가지고 일을 뭐 처리하려고 하고 임직원들한테 절대 미디어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로 어떤 팀들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옥시 회사 관련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불매 운동도 또 문제예요. 왜냐면 외국 투자 기업이라서 경영진은 그냥 손 놓고 떠나면 된대요. 그런데 이 경영진 밑에 회사 사원들은 수백 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직업을 잃게 되는 거거든. 공장 현재 생산량도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옥시에서도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일을 하시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직업을 잃을까봐 가슴이 이제 조여오겠죠. 적극적인 그 어떤 외국인 경영진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 플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다들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요.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민변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민변 그룹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어요. 피해자 436명이 정부와 이 옥시 래킷 뱅키저라는 회사를 상대로 112억 원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일단 당신네들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런데 너넨 사용했어. 그리고 너는 이건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어. 그랬어. 그래서 니들은 많은 사망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입혔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국민은 보건에 관련돼서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에도 있고. 근데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에다가 KC 마크를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확대됐던 거고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보실게요.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항상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같이 저 평범한 아빠였어요. 저희가 서서히 우리의 일을 내 손으로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였어요. 애기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매일매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에다가 제가 제 자식을 죽인 게 아닙니다. So the delay so far has been due to the fact that we were not able to draft a comprehensive plan and a comprehensive measure. 피해자들한테 안 왔어요. 저희 어제 뉴스 보고 알았어요. For categories 1 and 2 oxy-based diseases. And I've also told you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네? 너희가 안 죽였다. 미안하다. 내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새끼 내가 죽였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새끼 죽인 놈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네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랄까 불합리한 일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같이 이해해보고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고 또 해결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정부와 또 회사가 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 미스테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